나이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집니다. 주변의 어르신들만 봐도 지병으로 뭐 한두 군데 병원 장기적으로 다니시기도 하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 요양병원에 모시는 일도 참 많다 아닙니까? 그래 항상 그냥 생각해보면 아 병원은 늘 잘 되는구나 요래 생각했는데 오히려 경영 악화로 병원 문을 닫는 데가 많다 하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또 의료 시스템에는 어떤 허점이 있는지 그리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영파의료재단의 김종찬 이사장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신용불량자가 가장 많은 직종이 의사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의사면 기본적으로 좀 경제력은 되시는 그러니까 고소득자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예. 아침부터 뭐 아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만 보통 뭐 환자 앞에서는 의사가 뭐 전지전능한 사람일지 몰라도 예. 의료 시장 환경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뭐 개원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단연간 봉직 의사 활동을 하면서 의료 시장의 환경에 대해서 많이 이제 살펴보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의료와 경영은 다르다라는데 여기에 이제 맹점이 있습니다. 모든 의사가 개업은 가능하지만 어떤 충분한 경영 지식이 없이 무턱대고 개원했다가는 낭패를 본다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한 5년간 정부의 통계를 보니 개원한 수를 100으로 잡았을 때 문을 닫는 병원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보니까 한 65 정도 나왔습니다. 60%가 넘게. 어마어마하죠. 예. 뭐 결국 이런 것만 봐도 뭐 의사들의 신용불량 정도를 대강 짐작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이 이제 문만 열면 된다는 시대는 옛날 말인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그 중에 이비인후과하고 소아청소년과 폐업이 많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저도 좀 놀랐습니다. 네. 지난 그 한 해 어떤 진료 과목별로 폐업하는 걸 순서를 보니까 소아청소년과가 1위였고요. 네. 그 다음이 내과, 이비인후과 순이었습니다. 근데 내과의 경우는 문을 닫은 만큼 2.5배로 다시 또 개원하신 곳이 많았고요. 그에 비해서 이 소아청소년과는 오히려 폐업하는 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는 아마 올해 역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폐업한 수가 개원 수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병원 요즘 찾으려고 하면은 조금 멀리 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전에 있던 병원들도 좀 없어지는 거고.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는 좀 아이러니컬하게 이 코로나 상황에서 네.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다 보니 호흡기 질환 환자가 급감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소아청소년과는 사실 뭐 그 코로나 이전부터 저출산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만성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전공의들이 지원하는 과로서도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을 겪다 보니 예. 경영의 어려움, 그 인력의 어떤 어려움 이걸 겪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병원을 운영하려면 그 시대 상황에 맞게끔 인구 구조의 변화를 잘 살펴보고 이 분야의 의료의 어떤 수요가 있는지를 우선 살펴봐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떤 많은 똑같은 병원 속에서도 차별에 대한 어떤 의료 서비스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뭔가 차별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있다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어떤 경영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옛날에는 병원 열면은 야 의사 정말 대단하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했는데 이런 또 속사정들이 있었군요. 네. 예. 60년째 역사를 뒤로하고 파산한 침례병원 이게 이제 지역의 거점 병원 역할을 톡톡히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침례병원도 이제 파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떤 원인이 있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 이제 길을 지나시다 보면 이번에 코로나 때도 그렇습니다. 문을 닫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예. 문을 닫는 뭐 병원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어떤 의료 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경영의 실패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침례병원 같은 경우에는 초량에 있다가 그 남산동으로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전한 지 한 10년 채 안 돼서 그 양산에 그 양산대 부산대학병원이 개원함에 따라서 예. 뭐 진료권을 많이 빼앗겼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평가를 많이 했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게 빠르게 신속하게 경영 전략을 전환하거나 진료권에 대한 어떤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병원이 무조건 규모가 크고
뭐 많은 인력이 있다고 해서 경쟁력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부합하는 서비스의 방향과 전략을 꾸준히 바꿔 나가야만이 네네.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가 한참 진행 중이고 어느 네. 정도 뭐 일정 정도 구체화되고 있는데 충분히 이제 반면 교사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공공의료기관 네. 이것도 예외는 아닌 상황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예. 뭐 그 공공의료 기관은 민간 의료 기관과는 완전히 분명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다른 기준으로 평가돼야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준 자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공공의료기관은 공익을 목적으로 정부의 어떤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곳이다 보니 예. 단순한 경영을 떠나서 이 까다로운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고 어떤 인정을 받아야만이 국민으로부터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뭐 공공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이번 코로나 그 전염병 같은 어떤 상황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재난 대비 의료 서비스라든지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 그 역할을 찾아야만이 매년 수십억의 어떤 손실이라는 어떤 비판을 나름대로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래야만이 병원의 어떤 준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손실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투자라고 그렇죠, 생각할 그렇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 3차 대유행 때 부산의 공공의료 병상수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저도 사실 그때 좀 놀랐습니다. 평소에 그 부산이 이 공공병상과 공공의료기관의 수의 어떤 그 비중 자체가 타 지방이나 전국과 비교해 보면은 이 공공의료기관의 수도 그 한 50%에밖에 못 미치고 네네. 병상 수도 50%의 아예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산에 그 코로나 환자가 발생됐을 때 대구의 모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더라고요. 네. 네네. 나중에는 막 90명까지 늘어나니까 계속 어떤 타 지방으로 이송되는 것을 보고 평소에 부산에도 공공의료 그 기관의 어떤 미비 자체가 그대로 네네.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었는데 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그 얼마 전에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90% 이상이 이제는 공공병원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고 네네. 공공의료관이 확충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2년 전만 3, 4년 전만 하더라도 한 국민의 한 20, 30%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네. 코로나를 겪고 나서 90% 이상 된 응답자분들이 이런 공공병상의 어떤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이야기가 좀 구체화돼야 되는데 늘 이렇게 필요하다는 얘기로만 맞습니다. 끝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또한 좀 아쉽고 요즘 요양병원이나 의료법인이 굉장히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도 이게 어떤 답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전국에 한 1,400여 개의 요양병원이 있는데요. 예. 부산에 180여 개가 있습니다. 부산이 그 정도로 많을 이유를 잘 찾지는 못하는데 이 타도시에 비해 어떤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다라는 건 저희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예. 또 아무래도 부산이라는 곳이 바다를 끼고 있는 요양할 수 있는 좋은 입지적 조건 때문인가라는 생각도 하지만 어쨌든 요양병원이 지난 17년 사이에 급증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요양병원이 또 의료법인의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급증한 요양병원이나 의료법인이 노인 인구의 의료 수요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아침부터 아까 암울한 소식이라고 하셨는데 한 과 한 과씩 지금 살펴봤고 또 공공의료병원까지 살펴봤는데 정신건강의학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양병원과 완전 정반대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지금도 부산은 단일 도시로 가장 많은 정신과 병원이 부산에 있습니다. 네. 그래요? 한 23개 정도의 정신과 병원이 있는데요. 근데 지난 10년간 그 대학병원에서 전문의를 배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신과 병동을 유지하긴 하지만 부산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그 대학병원들이 그뿐만 아니라 3차, 2차 의료기관에서 정신과 입원 병상을 지난 10년간 한 20% 이상 축소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입원이 필요 없다라는 이유도 있고요. 예. 또 어떤 약이 너무 잘 발달되고 어떤 짧은 입원 기간과 그 외래의 어떤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병원만 하더라도 지난 10년간 한 30%의 입원 병상을 줄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진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네. 그게 뭐 수요가 없는 것도 아닌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익에 따라서 이제 뭐 병원들도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물론 뭐 굉장히 의료 환경 자체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고 맞습니다. 그 정말 신속하게 대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뭐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막연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제 돈과 뭐 인력만 투입한다고 해서 병원이 경쟁력을 무조건 가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시대 상황에 맞게끔 병원 의료 서비스의 목적과 목표가 수시로 어떤 신속하게 변화해야만이 이 병원의 어떤 존립 자체가 유지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진료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 활동이 상당히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그 의료기술 못지않게 이제 그만큼 경영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시대 상황에 맞게끔 서비스를 변화시키고 환자를 감동시키고 인정받아야만이 네네. 이 병원이 존립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병원이 존립하려면 이제 민간 공공 구분할 거 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과거에는 공공의료기관을 좀 선호하는 시기가 있었고요. 요즘은 또 공공하면 뭔가 서비스가 미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대는 공공 민간 구분 없이 의료 수요의 변화에 정책을 맞춰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의료 서비스의 어떤 만족도를 높여야만이 공공이든 민간이든 병원의 미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저희가 어떤 조직이든 지속 발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을 고려하고 또 지역사회와 함께 그 사회 가치 창출을 또 투명하게 해 나가야만이 네네. 조직이 존속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또 상당히 강조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전문가가 좀 의료 경영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일반적으로 저도 활동하면서 이 병원은 의사가 운영하는 곳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계시지만 이제 네네. 많이 변한 상황입니다. 뭐 의료기관의 개설은 당연히 의사가 할 수 있지만 법인의 경우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설립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예. 병원 진료는 의사에게 그리고 병원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 맡겨져야 된다라는 것이 요즘에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대학에서는 병원 경영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학과를 설립하고 병원 마케팅을 위한 경영자 과정도 개설하고 있는데요. 예예. 또 뭐 이런 계기가 됐던 것은 정부가 그 병원 경영 지원 회사를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상당히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한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게 의료행위에 관계없는 마케팅이나 인사 재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놓은 이 어떤 계기가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한 중요한 그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의학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면 이제 병원장이 이익만 추구하느냐, 뭐, 그래갖고 한창 갈등 구조의 중심에 선 인물들로 많이 나오는데, 아유,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병원장은 어떤 사람이 맡아야 하는 직책이라고 보십니까? 뭐 많은 연구에서 나오지만 의료 현장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이 하면 좋다라는 전제 조건을 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의료 현장에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은 다양한 어떤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고 조금 전 말씀하셨듯이 병원의 수익성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고충을 먼저 생각하고 의료 서비스의 어떤 질을 높이는데 열정적인 사람들이 병원장을 맡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급속하게 변하는 의료 어떤 환경에서 의료 서비스의 방향과 전략을 수시로 변경시키고 강구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병원장을 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그 외상센터 네. 뭐 이렇게 유지를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맞습니다. 한번 정말 우리 사회에 굉장히 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뭐 의료수가 이런 문제를 떠나서 네. 일단 이 소통할 수 있는 그것 맞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 예.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들께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뭐 부산이 어느 도시보다 고령화 사회가 이렇게 아주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서 네. 많은 분들께서 의료 서비스를 선택하실 때 상당히 신중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병원을 그냥 무조건 찾으시기보다는 질환별로 잘 알려져 있는 의료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장기간 어떤 계획을 하시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의 어떤 소중한 몸과 마음을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무작정 찾기보다는 네. 예, 질환별로 의료 서비스를 좀 잘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오랫동안 네. 그러니까 동네 병원의 그 주치의 같은 그런 아이,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네. 자기 몸을 그게 잘 진짜- 아는 분이 있어요. 진짜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제일 어. 찾기가 쉬운 내과가 폐업률이 높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예. 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파의료재단의 김종천 이사장이었습니다. 예,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사회 전체가 트라우마 속에